제가 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정말 많이 우는 아이가 있었어요. 혹시나 지국에 부는 아이가 있다면 얘는 너무 만만하고 괴롭히기 딱 좋은 아이가 만만해 돼버리는 보이는 거죠. 스타일인 거죠? 네. 이 아이를 제가 지도를 했던 방법이 있어요. 네, 뭐예요? 배에 힘주고 말하기, 끝까지 말하기. 학부모님들께 그런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미안하다고 해야 될 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미안하다 한마디가 안 나와줘서 이게 사안이 커지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송효 선생님 모시고 필요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책 제목이 아이의 말 연습이더라고요. 선생님 지금까지 진짜 다양한 주제의 책 쓰셨잖아요. 네. 이번에는 아이 그리고 말 네. 이거든요. 네. 이 주제는 어떻게 결정하게 되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초등학교 교감으로 있잖아요. 네. 교감 생활을 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학생들 사이에 사안, 학폭이랑 관련된 그런 일들,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안은 너무 사소하고 사실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엄청 커지는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이거는 어떻게 해볼 여지도 없다. 말도 안 돼 했는데 그게 뜻밖의 화해가 정말 잘 되고 아이들끼리 잘 지내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겪고 보고 처리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학부모도 물론 속상하죠. 그리고 교사도 학교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많이 힘들고 사실은 이 속에서 가장 많이 소진되는 건 누굴까? 그럼 결국엔 아이들이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이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마음 아픈 것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안타깝기도 했고 네. 아이가 마음도 단단하고 다치지 않으면서 남에게 상처도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 가장 기본적인 정말 최소한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는 말하기를 부모님과 함께 실제 사례를 가지고 연습해 볼 수 있게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7살에 학교를 갔는데 제가 생일이 10월생이에요. 네. 굉장히 다른 아이들보다 이제 신체적으로도 어리고 정서적으로도 어리잖아요. 저는 그때 친구들이 놀리거나 괴롭히거나 장난을 짓궂게 쳤을 때 그냥 울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를 그냥 몰랐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은 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울었어요. 그 경험이 사실은 바탕이 됐기 때문에 교사가 된 다음에도 그런 아이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내가 교식에서 함께 변화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개인적으로도 또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교직 경력이 벌써 네, 28년. 네. 장학사를 하시다가 교감 선생님까지 네. 되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례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요. 아이의 말이 아니라 말 연습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매일 울던 7살짜리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지금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껴요. 연습이라는 게 계속 있어왔잖아요. 네, 아이들이 네. 이런 말을 할 연습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의 연습이 맞나요? 이게 말이라는 게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자주 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어휘도 있을 거고 행동도 네. 있을 거고 대응하는 방식도 있겠죠. 아이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자주 해본 것, 익숙한 것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면서 당당하게 좀 말을 하려면 결국에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반응이나 평소에 말하기에 대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지점을 건드려 주어야만 나아지고 변화가 되죠. 네. 그리고 아이 마음도 편해지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연습이 필요하다 봅니다. 일관되게 계속해서 지도를 해주셔야만 내면화될 때까지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교실 속에서 경험했던 진짜 관찰하셨던 많은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말하는 모습들을 유형화를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네네네. 크게 이제 3가지 유형을 말씀을 하셨고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연습을 하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유형을 제가 이렇게 크게 3가지로 책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어쩌면 수백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저마다 다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죠. 그런데 교실 속에서 제가 볼 수 있는 가장 보편화되고 일반적인 그런 모습들을 나눴다라는 그런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회피예요. 싫어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는 친구 때문에 많이 휘둘려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격적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친구에게 욕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과하게 화를 내거나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는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유형은 사실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유형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하는 거죠. 차분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조곤조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이들조차도 정말 초등학교에 그런 게 가능해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학부모님들도 있었는데 저희 교실에도 실제로 아이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들도 부모님들께서 확인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아마 수많은 교실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유형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지도를 해줘야 되냐 네. 이런 부분을 맞아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먼저 회피 유형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정말 많이 우는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자라서 아이를 키우니까 그 아이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지도를 했던 방법이 있어요. 네, 뭐예요? 이 아이가 달라지는 부분들이 학부모님은 굉장히 많이 만족하셨죠. 달라지는 게 보였으니까. 네네. 첫 번째는 배에 힘주고 말하기, 끝까지 말하기, 모호하게 끝을 얼버무리거나 흐리거나 하지 않고 네. 분명하게 끝을 맺는다. 했어요. 했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맨 끝 글자까지.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보통 그렇게 이제 어려워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 끝까지 말을 안 해요. 네네네. 얼버무리죠.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끝이 모호한데 이 모호함이 혹시나 지국에 부는 아이가 있다면 얘는 너무 만만하고 괴롭히기 딱 좋은 아이가 만만해 돼버리는 보이는 거죠. 스타일인 거죠. 네. 그러면 이 아이는 악순환으로 그냥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두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의 단계를 아이들이랑 같이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얘 하나만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아이를 다 똑같이 지도를 해야 이 지도 효과가 날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칠판 구석에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이것 때문이야. 이 두 가지 단계를 반복해서 지도를 했죠. 매일매일 했습니다. 매일매일.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단계는 사실은 글쓰기, 그러니까 논술의 기초이기도 하고 맞아요. 토론의 기초이기도 네. 하잖아요. 이런 말하기의 구조가 사실은 내 감정을 그리고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말하기 연습법이거든요. 어느 날인가 이 아이가 정말 울지 않고 말한 날이 왔어요. 어머나.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고 아이가 이렇게 말하고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한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얘가 울어버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나는 그걸 원치 않아. 나는 그걸 안 할 거야. 이렇게 딱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달려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었죠. 친구들이 알아챌 정도면 진짜네요. 예, 그래서 말하기라는 게 반복이라는 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쌓여야 네. 어느 순간 그게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격적으로 네. 반사적으로 네. 행동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제가 2학년 때 담임이었는데 3월 첫날 1교시 아이가 없어졌어요. 2교시를 시작하는데 아이가 안 들어와서 얘가 어디 갔나 해서 저는 저대로 난리가 났죠. 네. 애가 없어졌으니까. 큰 인물이 오셨네요. 근데 교무실에서 저를 찾으시는 거예요. 네. 그 아이가 그 교감 선생님 옆에 서서 주먹을 이렇게 떨면서 서 있는 거예요. 화가 난대요. 초등학교에서 1교시는 입학식을 하잖아요. 그 입학식을 하고 나오는 아이랑 얘랑 부딪힌 거예요. 자기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걔를 때려서 그 자리에서 코피를 터뜨린 거예요. 근데 입학식은 부모가 다 오잖아요. 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코피를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화가 엄청 나셨겠죠. 네. 근데 이 아이도 제 기억으로는 한 2달 정도 걸렸어요. 2달 지나니까 그 행동이 다시는 안 나왔어요. 실제로 그 해가 다 끝나고 그 다음 해, 그 다음에 갈 때까지도 한 번도 안 때리고 끝났습니다. 와. 학부모님들도 오셔가지고 연말에 오셔서 그냥 제 앞에서 부모님 두 분이 거의 오열하다시피 하고 가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선생님한테 매일 혼났다 아이가.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제 이 아이는 이 아이 나름의 억울함 같은 게 있어요. 나는 맨날 혼난다. 나는 똑같이 잘못해도 선생님은 나를 더 많이 혼내. 근데 부모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랑 똑같이 잘못해서 그동안 해왔던 게 있어서인지 더 많이 혼난다. 근데 우리도 나름 억울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근데 그 마음도 또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지도를 했냐면 결국에 이 아이가 공격적으로 딱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훈련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아이를 그날 왜 그랬니? 말로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왜 때렸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 아이가 했던 말이 아, 왜 말로 해요? 때리면 되는데? 였어요. 그 딱 두 문장을 말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얘는 그렇게 쭉 그렇게 해왔던 거죠. 네. 이제 2학년이지만. 이 아이를 제가 그때 그래서 지도했던 방법은 당연히 말하기를 지도했죠. 말로 너의 감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상대는 모른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말로 해야 돼.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보자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덧붙여줬어요. 만약에 네가 한 번이라도 참고 나에게 찾아온다면 선생님은 너를 위해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잘 정리해서 그 친구한테 말해줄게.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죠. 그렇죠. 계속 때리고 혼나고 때리고 혼나고 과정이 반복됐어요. 네, 그런데 네. 저는 일관되게 지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이가 진짜 어느 날 왔어요. 진짜요? 잘 왔다. 선생님이 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 말해줄게 네. 하고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얘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아직 잘 못해. 그래서 선생님이 대신 얘기해준 거야 라고 했더니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는데? 너 지금 선생님한테 혼나지도 않았고 지금 이 친구도 지금 네. 다 얘기했잖아. 네. 자기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걔도 이제 다 성인이 돼서 다 컸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방법을 근데 모르는 방법을 거죠. 잘 모르니까. 네. 근데 그런 방법들이 아이들은 당연히 익숙치 않죠. 맞아요. 어리니까. 그래서 네. 배워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잘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잘해라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쉽지는 않죠. 네. 쉬운 지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학부모님도 똑같이 집에서 똑같이 지도를 해주셨고 네. 같이 이제 협력해서 지도를 하니까 시너지가 나면서 달라질 수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협력적인 지도가 잘 되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감정을 인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인지하도록 돕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아이들이 막 정확하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씩씩거리거나 슬퍼할 때 이 감정을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어른도 저희도 그러지 않나요? 내가 지금 억울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슬픈 건지 헷갈릴 때 있지 않나요? 많아요. 많죠. 네. 근데 아이들은 뭐 오죽할까요? 네. 아이들은 당연히 더 모르겠죠. 네. 더 헷갈릴 거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즘 아이들은 표현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헐, 짱나, 뭐 대박. 이런. 네, 그런 표현 말고는 감정 표현을 익힐 생각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차근차근 저는 시간을 가지면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를 들면 아이가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목욕을 하고 이제 몸이 나른하게 좀 풀어진 상태로 편안할 때 그때 편안하다라는 표현을 가르쳐 줄 수 있죠. 지금 어떤 느낌이야? 간질간질하고 기분 되게 좋아. 그래, 그렇게 나른하고 그렇게 기분 좋은 그런 거를 편안하다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영화를 봤어요? 어땠어? 재미없어. 재미있어.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사실은 그 영화 속에 담겨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아이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진짜로 재미없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네. 여기서도 우리는 짚어줄 수 있죠. 아, 그래, 그런 건 지루하다라고 할 수 있어. 우리는 아이들이랑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눠볼 수 있죠. 즐겁다, 기쁘다, 설렌다 이런 표현들을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 한 번씩 짚어주실 필요도 있죠. 제가 6학년을 가르쳤을 때 교실에서 헐 이런 표현을 못하게 했어요. 너무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 몇 글자로 하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보고 말해봐라 했더니 아이들이 당황스럽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 교실에서. 약간 신기했어요. 어색하네요. 어색하죠? 네. 그런 표현 말고 다른 표현 찾아봐. 그래서 한번 찾아보고 선생님이랑 네. 얘기해보자. 했더니 아이들끼리 황당하다와 당황스럽다의 차이가 뭐냐 이걸 가지고 저한테 와서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저랑도 같이 막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때도 그런 지도가 가능했던 건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생각할 그런 여지? 이런 시간, 기회가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가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 나눠보면 이게 점점 더 확장되고 지금 내 감정은 되게 혼란스러운 거구나. 나는 속상한 거야. 그래서 친구한테 지금 화가 나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이런 감정을 조금 그러네요. 더 정리할 수 있을 네. 거고 그렇게 되면 말하기도 더 수월해지겠죠. 그렇죠. 이제
학폭 사안까지 안 가도 될 사안이 가는 경우와 이건 무조건 위원회를 열겠다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제 멈춘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그것들이 아이의 말 연습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관련이 있고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학부모님들께 그런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미안하다고 해야 될 때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 입장에선 당연하죠. 네. 근데 그 미안하다 한마디가 안 나와줘서 이게 사안이 커지는 거죠.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면 너무 사소하게 그때 그 미안하다 말이 정확하게 안 던져졌을 때의 후폭풍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학폭으로 피해를 입은 네. 상처받은 그런 네. 학부모님들, 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정말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나누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정말 이 사람들은 그럼 무엇을 원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너무 공통되게 한 가지를 이야기해요. 진심 어린 사과와 앞으로 다시는 안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 그러니까 100마디 말 10가지의 정책보다 어쩌면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마음을 깊이 담은 사과죠. 미안하다라는 표현. 피해 입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마음을 다쳐요. 다친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 넌 그러니까 왜 그때 그 말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래. 그냥 막 이게 다그치게 되고 네. 하잖아요. 이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은 그게 마음이 아픈 걸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부모님께서도 아이가 속상해서 왔을 때는 그 마음을 일단은 많이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살뜰하게 좀 보듬어주고 그 친구가 그렇게 한 행동은 옳지 않아. 그럼 나쁜 거지. 근데 너가 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엄마랑 네. 이런 부분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반복됐을 때는 반드시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정리하고 가야 돼. 네. 이렇게 해서 짚어주셔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그런 미안하다는 표현 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공감이나 배려, 책임과 저는 연결이 된다고 봐요. 고맙다는 표현, 미안하다는 표현, 그리고 싫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학폭 아이들 상담을 양쪽 아이들 다 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너 그때는 좋다며.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아니야. 너 그때 응이라고 했어. 이거 제가 실제 상담했던 사례예요.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은 거죠. 싫다는 표현을 정확히 안 하고 싶다 라는 표현을 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아이가 거꾸로 이 아이를 공격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역시 이것도 예. 연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연습해야죠. 네.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원치 않아에 대한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네. 그리고 평소에 자주 생각해 봐야죠. 집에서 이건 꼭 지켜주세요 라고 하는 원칙이나 이렇게 하시면 정말 시간을,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의 말하기 수업에 관해서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학기 초에 제일 염려되는 게 뭐예요? 학폭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지금 올 한 해 안전하게 잘 다녔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친구 관계 때문에 속상하면 어떡하지? 학폭의 피해자가 되면 어떡하지?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가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건강하고 네. 마음 단단하게 지내주려면 학교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교사가 보지 못하는 순간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본다고 해도 놓치는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아이들끼리만 놓여지는 그 순간 그럼 우리 아이는 어떻게 말을 할까에 대한 생각을 아이도 해야 되고 부모님도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아이가 한 가지 멘트를 한 번씩 붙여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너 이거 하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한 번 그 상황을 짚어주는 거예요. 확인하는 멘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울 것도 없고 친구가 나 오늘 너네 집 가서 놀고 싶어 이 말을 한다고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저녁 우리 집 와서 놀고 싶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이 말을 정확하게 한번 짚으면 지금 이 이야기의 대화의 상황이 무엇인지가 좀 더 명확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의도가 헷갈리거나 혼선이 오는 일은 없죠. 그렇죠. 아이들 짚었으니까. 사이에서도. 네네. 그 다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은 순서는 약간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나는 원치 않아. 나 안 할 거야. 나 안 해. 나는 싫어.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6시 이후에는 못 나가게 해. 안 돼. 이유를 붙여줄 수도 있고 이유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뒤에 그렇죠. 나와도 상관없어요. 네, 네. 이거를 1단계는 뭐고 2단계는 뭐고 3단계는 뭐고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면 오히려 말을 더 못할 거예요. 그렇죠. 더 어려울 겁니다. 당황스러울 것 네. 같은데요. 초등학교 이 말연습에서 가장 주의하실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외우면 안 돼요. 기본적인 말하기의 원리와 태도를 가르치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경계를 세우는 것. 심리적으로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그 한계를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말하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유가 먼저 나와도 되고 나중에 나와도 괜찮아. 근데 너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한 번씩 말해주면 더 좋겠지. 친구는 그래야 네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네. 정확하게. 네.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적 영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이 예측이잖아요. 이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당연히 달라요.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네. 돋보기로 불 붙여서 하는 것을 같이 하자고 한 경우가 있었어요. 친구한테. 네. 그럼 나는 그런 상황에서 분명 얘한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고 난 안 할 거야 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상황을 딱 주는 거죠. 그럼 너는 어떻게 말할래? 그럼 너는 그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정해보고 연습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 아이들이랑 이야기 나눠보시고 생각도 해보시고 해보는 거죠. 초등 시기에 부모는 이거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데 그렇죠. 너무 많던데.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괜찮다. 괜찮다. 조금 부정을 할 수도 있죠. 저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내 이야기했던 이 말하기 못할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죠. 괜찮아요. 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네. 있어요. 하지만 그걸 해봤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아이니까 서툴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아이가 정말 남을 때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 밉게 보지 마시고 우리 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보지 마시고 아이니까 그래 잘못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 괜찮아. 하지만 나는 아이와 함께 뚜벅뚜벅 걸어갈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져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괜찮다.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세 글자 되게 위로돼요, 선생님.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고 괜찮다라고 또 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어 봤는데요. 당장 시작하고 싶은 그런 방법들도 알려주셨고 또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가짐도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